자,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투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요 ELS랑 펀드랑 이제 채권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 이제 종목 상담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한글 창을 다 하나 띄워놓고, 네. 자, 이제 11월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11월 이제 두째 주예요. 그래서 음, 자, 이제 코스피 일봉을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이제 1900선을 얼추 이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코스피 지수를 이제 먼저 보고 요 개별 종목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제 산을 보고 숲을 보고 이제 개별 종목을 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우하향이에요. 지금 추세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 보기 참 힘들다. 수익 보기 참 힘들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요 특징을 보면 요 음봉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다 파란색 음봉이죠. 음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시초가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서 종가가 형성이 된 거를 음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고 하면 위로 상승하려고 했는데 매물벽이 나와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위로 가면 갈수록 매물벽이 두텁기 때문에 조금 수익 보기 힘들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선을 이제 그어 놨는데, 저번 금요일 날 1900포인트 이상에서 끝났는데, 월요일장은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갈 것 같아요. 해서 이번 주에 뭐 미국 대선도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뭐 호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해서 요번 주는 지수를 하방 1875까지 보고 있어요. 네. 해서 참 이제 힘든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대해서 좀 한 번씩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수생아님, 주가가 떨어질 때 사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라는 받지 말라. 그리고 큐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MJ님, 말씀 잘하시네요. MJ님,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를 할까요? 큐리님, 뭐 물론 이제 경험, 백수연님, 주식 2달 하신 분 맞으세요? 추세 정보 부족.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경제학 용어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매물을 절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보의 비대칭. 상위 꼭대기 있는 사람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공평한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불공평한 시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시장이 만약에 공평하다고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보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불공평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위 20%만 돈을 벌고 나머지 80%는 돈을 잃죠.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불공평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기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주식을 10시간 이상 이제 봐요. 그러니까 장중에 6시간 보고 끝나고 뭐 4시간 더 이상 가까이 주식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근데 일반 이제 직장인 회사원 같은 경우는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시에 기상을 해서 한국경제 그리고 조선일보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뉴스로 이제 세계 증시 확인하고 거시지표. 아,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네. 늦게 들어오셨어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 일과가 하루 5시에 이제 기상을 해서 이제 한국 경제 보고 조선일보 보고 인터넷으로 이제 세계 뉴스 이제 챙겨 보고 하면 이게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돼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마치면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수 종목 그리고 투자 리포트 여기까지 보는데 한 2시간에서 또 3시간 정도 걸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당일날 또 새벽까지 투자 전략을 또 작성을 하고 근데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주식을 매수하면 물립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참 힘든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추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주식시장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손실나는 이유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추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배열, 역배열, 횡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기 비타민님 정배열이 뭔가요? 정배열 차트가 뭔가요?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MJ님, 큐리님 정배열이 뭘까요? 정배열. 예, 맞습니다. 우상향. 이제 다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보면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가 11선, 21선, 60, 121선, 241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배열 상태고 그리고 이제 OCI 같은 이제 종목은 역배열이죠. 거꾸로 됐죠. 정배열을 거꾸로 됐는데 이런 종목을 이제 싸 보인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아주 그냥 지하 밑에 땅굴이 있죠.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자동차도 지금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이 아니라 지금 우하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준다고 해도 이거는 트레이더의 영역이지 개인들이 따라 사서 이 종목은 수익 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해서 요걸 제가 그림판으로 제가 한번 솜쉽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딨냐. 지금 어떤 이 주가가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투수예요. 투수. 예? 투수예요. 투수. 근데 이제 하늘을 향해서 공을 던지면 어느 한 지점에서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이 힘이 없어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땅에 닿으면, 예, 수정님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오셨네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이 딱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등을 주죠. 반등을 준 다음에 또 다시 공이 또 내려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 반등을 주면 요 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정배열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제 공을 던졌는데 공이 한번 튕겨서 두 번째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뭐라고 해요?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바닥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요 시점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전고점 전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패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 패턴은 뭐냐면, 공이 원래는 여기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2분의 1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들은 대부분 요 전 고점을 잘 넘어요. 왜냐면 공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힘이 개입됐기 때문에 주가는 웬만해서는 전 고점을 뚫고 잘 올라가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2번 패턴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삼중 바닥이라는 패턴이에요. 세 번이나 지지가 됐다는 거는 세력이 개입이 됐다 해서, 대부분 이제 세 번 정도 이제 바닥에서 지지가 되면 대부분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요. 해서 이제 3번의 패턴인데, 중요한 거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존해서 차트랑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근데 요 관성의 법칙에서 이제 힘이 역행으로 간다고 하면 세력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잘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정배열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배열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밑에 이제 5일선 있고, 요 밑에 21선 있고, 요 밑에 이제 61선, 그리고 요 밑에 120, 요 밑에 241선. 요 상태가 정배열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이제 종목인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정배열 상태였어요. 정배열 상태. 근데 이제 정배열 상태 이 종목이 뭐가 좋냐면, 정배열의 쓰리바닥이면 시세가 폭발적이겠네요. 그거는 제가 차트를 자세히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MJ님하고 큐리님은 잘 들으세요. 지금 주식 초보자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배열이 좋은 게 뭐냐면, 주가가 현재 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한다고 해도 5일선하고 요 21선 있죠. 이게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해요? 지지의 역할을 해요. 지지의 역할. 지지선.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5일선 아니면 21선에서 한번 지지를 주죠. 그리고 만약 21선을 뚫고 또 내려간다고 해도 61선에서 어떻게 돼요?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죠. 그래서 정배열 상태는 든든한 에어백과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정배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에서 종목을 선택하셔라. 특히 초보자 분들은.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 지금 현재 컴퓨터 키고 계시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컴투스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차트를 볼 때 맨 먼저 뭘 보냐면, 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부터 봐요. 그러면 입을 다물지 못하죠.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너무 겁난다. 지금 저기 채팅방에 참석하신 분들 자기 HTS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주가가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뭐 에이블 CNC, 코오르생명과학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겁난다 해서 손쉽게 매수를 못해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뭐냐면 이렇게 박스권 아니면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좀 약간 살짝 반등을 주려고 하는 이런 추세, 싸 보이는 종목을 사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전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진 종목, 싸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향하고 정배열 상태인 종목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수가 공을 하늘로 향해서 던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샀던 시점이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정말 운이 없게 이 시점서부터 내려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역배열 상태나 횡보하는 차트보다는 그래도 정배열 요 우상향하는 차트가 좋아요. 왜냐, 힘이 좋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주가가 한번 내려가면요, 뭐가 좋냐면 요 앞전에 못 샀던 사람들이 좀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매수를 할 때 반등하는 시점이 21선 아니면 42일선 요 근처에서 한번 재차 반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은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요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HTS가 이제 로그아웃이 됐는데, 제가 요번 주 때 저 비타민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요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요 HTS는 동양증권인데, 차트는 여기 동양증권 거를 보고 매매는 하나증권으로 하고 뭐 대신증권도 보고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차트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차트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요 시점에서 투수가 하늘을 향해서 공을 던지죠. 근데 한번 공을 던졌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운이 없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앞전에 못 샀던 사람들이 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재차 한번 반등을 줘요. 반등을. 정배열 상태인 종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다수적으로 항상 이런 정배열 상태 종목을 봐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실패하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런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코다코라는 이제 종목인데,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차트는 우상향하면서 쭉쭉 하늘로 향하는 이런 차트인데, 코다코라는 종목은 일단 싸 보이죠. 2,000원이고,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을 향해 가고 있고, 해서 요런 종목들은 조금 개인들이 매수하기 힘들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CJ-EMM이라는 차트인데 이것도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 대신 요 이제 JVM이라는 종목은 지금 일단은 추세가 딱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려도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추세 항상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 네.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도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뭘 설명했냐면 코스피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하고 총 상장 주식수가 2,000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각 섹터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뭐 운송장비, 제약, 화학,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종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업종 차트. 해서 제가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업종 차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차트가 식료품 차트예요. 식료품. 식료품에 뭐가 있어요? 뭐 롯데제과, 오리온, 뭐 빙그레, 아니면 크라운 제과. 요 모든 종목들을 평균치로 해서 차트를 나타내는 것이 음식료품 차트예요. 어때요, 지금? 우상향 정배열 상태죠? 근데 반대로 화학 차트를 한번 볼까요? 화학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추세가 어때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죠. 근데 음식료품, 뭐 섬유, 뭐 종이, 화학, 의약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상향하면서 가장 강한 종목이 의약품 차트예요. 의약품 차트. 그러면 다시 아래 한글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총 상장 주식수가 2,000 종목인데 8대 2라는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 한글이 안 써지네요. 이런. 그러니까 상위 20%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자신이 투자하려는 그 개별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한양행, LG 생명과학을 만약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개별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요 업종이 속해져 있는 의약품 업종 지수를 먼저 보세요. 그럼 어떤가? 의약품 차트가 지금 우상향이죠? 네.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채팅 안 하셔도 되니까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의약품 업종 차트가 지금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약 종목이 한 30가지 이상이 되는데 요 차트를 보면요. 모든 종목이 웬만해선 다 우상향이에요. 대영제약, 태평양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제일약품은 아니고요. 부강, 동국. 어때요? 지금 보고 있죠? 의약품 업종 지수가 지금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부터 요 끝에 있는 삼청당 제약까지 평균값을 나타낸 지수가 의약품 지수예요. 업종 지수. 업종 지수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힘이 가장 좋은 제약주에다가 포트를 하나 정도 넣는 게 좋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종 세터 차트를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장기 투자랑 이제 단기 투자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좋은 주식하고 좋은 종목하고 철저히 구분을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 삼성, 현대, 기아, 롯데, GS, SK이노베이션. 누구나 봤을 때는 좋은 주식인데, 과연 그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야 나한테 어떤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업종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수익이 나는 업종이 어디예요? 의약품, 식료, 통신, 요 세 가지 섹터예요. 그러면 뭐 어디서 자기가 뭐 TV에서 들었다, 좋은 종목이다, 뭐 물론 그 개별 종목이 갈 수는 있는데, 주식은 어디까지나 확률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한 업종에서 매매를 하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업종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 지금 이제 제조업 차트도 이제 역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 차트도 KB 신한지주 아무리 좋아도 업종 차트가 역행이죠. 역배열이죠. 그리고 운송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속해져 있는 하고, 기계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목재도 지금 추세는 이제 우상향인데 지금 한번 깨졌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강한 종목이 이제 통신도 좋아요. SK텔레콤, LG U+도 좋고, 가장 강한 종목이 의약품이다. 의약품이다.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의약품 섹터에서 수익을 보자.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이제 잘 챙겨보는 게 스케줄 매매예요. 스케줄 매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6일 날에 오바마나 롬니랑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그리고 8일 날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표 회의가 있고, 그리고 8일 날에는 옵션 만기 날이 있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개인 투자자인데 내가 여기까지 챙겨 봐야겠어 하는데 절대적으로 변수입니다. 아주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10일 날에 강호동이 스타킹에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호동이 소속되어 있는 SMCNS가 CNC가 또 급등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또 총괄 공약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빼빼로 돼 있는 날에 싸이가 MTV에서 또 공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다시 DI 또 한번 급등을 하겠죠. YG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지금 DI라는 이제 종목인데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월 11일,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8일날이나 9일날 정도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재료가 있기 때문에. DID 이것도 있겠고요. YG 엔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 두 종목을 한번 자세히 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3일날 금요일날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MJ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정님,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죠? 지금 열심히 네이버 검색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반값 세일하는 날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무지 싸게. 쇼핑 지름신 강림. 미국 애들이 네,
반값 세일을 합니다. 심지어 뭐 70%, 80% 세일을 해요. 아,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요 이제 행사가 있는데 요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그 가전제품들이 많이 팔려가요. LCD나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IT 업종 상승률이 좋아요. 요 효과 때문에. 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에는 한국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11월 달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합의 여부랑 대선 후보 해서 요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다 해서 요 정도 일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스케줄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스케줄을 미리 알고 먼저 매매를 하는 게 스케줄 매매라고 하죠. 스케줄 매매라고. 예. 그래서 이제 스케줄 이제 매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1900을 일단 무조건 깨고 다음 주에 한 1875에서 1900 요 포인트 1900 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 모든 종목들이 한 80% 이상 내려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나마 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약해지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또 재차 한번 조금은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트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520일 코스닥 지수로 52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수를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520포인트까지 간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이 코스닥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MJ님 어떻다? 수정님 높다. 물론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도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시장에서 요날 제가 코스닥 다 팔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비중 축소하라고 했었는데, 요날 10월 15일 날 코스닥이 2% 하락을 했어요. 16일 예를 들어보죠. 15일부터 18일까지 4거래일째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블 CNC 잘 가다가 이때 언제예요? 15일이죠? 15일부터 18일까지 어때요? 지수랑 동등하게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평선이나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반등을 주고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맨날 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포카라 저 이랩 증권 연구소 카페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제가 항상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고 요 가이드라인 안에서 매매를 하셔라. 네. 저기 큐리님하고 MJ님은 한 번도 댓글을 잘 안 다시더라고요. 투자 전략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카페에서 투자 전략인데, 제가 항상 이 지수대를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하고 요 밑에 요 관심 종목 있죠?
요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해도 적어도 쳐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요 투자 전략을 먼저 읽고 요 제가 제시한 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셔라. 네, 큐리님 지금 주식 초보자 분이시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은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정배열 우상향하는 종목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해져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약품, 식료, 통신 요 안에서 해라 종목을. 네. 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제 카페를 읽으시면 더 자세히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지수가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인 뭐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이제 카지노 관련주 GKL 아니면 뭐 유한양행 해서 요런 섹터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하셔라. 매일 유업도 괜찮죠? 네, 매일 유업도 이제 음식료품 섹터고, 그래 박근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써니랑 우생은 좀 힘든 종목이 아닌가요? 당연하죠. 테마주니까요. 큐리님,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코다코라는 요 종목이 있어요. 코다코라는 종목. 요 차트 보이시죠? 지금 차트 모양이 어때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큐리님, 어때요? 박스권이죠?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면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라고요. 우상향, 상승각도 45각도. 요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셔라. 이해되시죠?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이것만. 네, 이것만 이제 지키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세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상품을 이제 응용하는 방법, ELS나 펀드나 채권 같은 경우, 예. 요런 종목도 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뭐 문자 메시지나 그런 거 발송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면 되고, 뭐 매수하는 방법은 뭐 거래량 눌림목 아니면 11선, 21선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요런 종목에서 해라. 예. 일단은 요런 종목에서 하라. 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상품 활용이에요. 상품 활용. 상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품. 왜 상품을 활용을 할까?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그 꿈과 희망 100% 뻥튀기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죠. 돈을 벌었다는 거는 운이 좋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 투자 우량한 종목을 사서 인생을 뒤바뀔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이 솔직히 그 수익 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한 1,000만원 미만 그 자금으로, 그 재미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 상품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돼요.
일정 부분 이제 들어가야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란은 한 바구니 안에 담지 말아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론적으로 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수익난 사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수익난 사진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요 계좌는 제 친구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제 고객 계좌인데 제 친구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200만원치 ELS라는 상품을 했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요 잘 보이시죠? 사진. 요 ELS 1442호를 200만원치를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가가 어때요? 10% 가까이 수익률이죠? 10% 가까이.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제 EL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카페에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자, 제 카페에다 이제 올려드린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PDF 파일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게 이제 본사에서 이제 교육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가장 알기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재테크 비법에서 ELS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내려가고 중요한 사진이 요거예요. ELS가 인기 있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ELS라는 이제 정의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는 파생 결합 증권이 ELS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거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파생 상품. 우리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현물 주식이라고 하죠. 현물 주식. 근데 이제 주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이 있고 이제 선물,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현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 뭐 GK의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라는 종목은 자기가 일정한 시점에서 우측으로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야 이익이에요. 근데 선물 옵션은 일정 부분에서 하락을 해도 이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요 주가 연계 증권 ELS라고 하는 거는 현물하고 아까 제가 말한 선물 옵션을 어때요?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대로 하락을 해도 이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학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현물 주식은 우상향으로 상승을 해야 이익인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 하락이죠. 근데 ELS라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현물하고 선물 옵션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다. 현물 선물 비율이 5대5인가요? 아, 그거는 상품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상품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ELS가 있는데 ELS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어도 수익을 7%를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ELS는. 이해되시나요? 요 그래프 뜻이 뭐냐면,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라고 했죠. ELS 만약에 현대차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어도 7% 수익률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1번, 모르겠다 2번.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정님 이해되시나요? 큐리님, MJ님 어렵죠? 채팅창을 안 하시네? 큐리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파는 거를 ELS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파는 거를 ELD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ELF라고 하는 거는 ELS 상품 이제 펀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ELF라고 하는데, 셋 다 똑같은 말이에요. 셋 다 이제 똑같은 말이고, 요거를 끄고, 요 두 번째 이제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난 게 있는데, 이제 왼쪽이 이제 수익성, 이제 오른쪽이 이제 안정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까운 농협이나 이제 신한은행에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예금을 넣었어요. 1년짜리.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에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2에서 4%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급이 이제 회사채 채권이에요. 5에서 7%고 ELS는 15에서 50%. 그리고 주식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뻥튀기 100%인데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가면 갈수록 수익성은 높아지고 위험은 높아지고, 반대로 오른쪽 밑으로 가면 수익은 낮아지는 대신 안정성은 높아지죠. 근데 요 ELS라는 상품은 특징이 뭐냐면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거예요. 중위험 중수익. 이해되시죠? ELS라는 상품은 뭐냐면 중간 위험, 중간 수익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지긋하신 50대 넘으신 분들은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요 ELS 상품이나 펀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 계좌를 보여줬는데, 잠시만요. 이제 친구가 요 ELS 1442호를 4개월 전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보이시죠? 1442호가 아래와 같이 자동 조기 상환이 확정되면서 연 15%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연 15%인데 이 종목이 4개월마다 조기 상환됐기 때문에 요거는 원금 대비 5%예요. 5%.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친구가
그러니까 ELS 가입했을 때가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ELS를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들어갔던 가격이 얼마냐?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사진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네요. 자, 제 A라는 친구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ELS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날짜가 정확히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 날에 요 상품에 들어갔었고 6월 29일 날에 삼성전자가 120만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3만 2,500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셨죠? 근데 1차 조기 상한 날짜가 2012년, 여기 보이시죠? 10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가 108만원 이상에서 끝나고 현대자동차가 20만 9천원 이상에서 끝난다고 하면 수익률을 5%를 주겠다 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6월 29일. 근데 요거 현대자동차를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 친구가 6월 29일 날 요 ELS를 요때 들어갔어요. 요때 들어갔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어때요? 잠시만요. 제 친구가 그때 들어간 대비해서 지금 지수는 현대자동차 수익률은 마이너스 7.6%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확정된 거는 플러스 5%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어도 이익이다, 상품은.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6월 29일) 삼성전자는 가입했던 시점보다는 더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어요. 가입한 시점부터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ELS는 이때 가입했던 요 시점보다 마이너스 10%까지 더 내려갔다고 해도 이익이다 해서 ELS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ELS 저번에 이제 나온 ELS 상품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상품이 아니다 제가 아까 친구 걸 제가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친구가 수익봤다는 요 ELS를 제가 보여드리면 좀 어려운가요? 좀 강의가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좀 설명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정량 어려운가요? 주식 좀 하시는 수정량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좀 어렵나요? 자, 제가 요거는, 예. 자, 그때, 근데 ELS는 포트폴리오 잘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ELS 상품 다 있어요.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ELS 상품 종류가 원금 보장형하고 원금 비보장형이 있는데 지금 보는 요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이에요. 그래서
요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자산은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고, 그리고 요 상품이 만기는 3년. 만기는 3년. 근데 3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어때요? 루즈하죠? 지겹죠? 그렇기 때문에 4개월마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이거예요. 낙인 50%.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상품 용어인데, 요 낙인 50% 뜻은 뭐냐면 반토막이 났을 때부터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품은 뭐냐면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3년 동안 반토막 난 적이 없다고 하면 3년 뒤에 원금의 45%라는 수익률을 준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반토막 난 적이 없다고 하면 45%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된다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반토막이 안 나면 45% 수익률을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예. MJ님 이해되시나요? 원금 보장형도에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상품이 있는데, 원금 보장형은 대부분 만기가 1년짜리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예. 하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요 이상한 숫자예요. 요 이상한 숫자. 요거 보이시죠? 90, 90, 90. 요게 뭐지? 그래서 요게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ELS 상품에서 요 숫자가 나왔죠? 요 숫자가 뭐냐면 자, 지금 창이 여러 개라서 정신이 없네요.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숫자라고 하는 거는 기초 자산의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90, 90, 90 있죠? 4개월 뒤, 8개월 뒤, 12개월 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위에 있는 ELS 상품 만기는 3년인데 4개월마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했는데 90%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90%라는 뜻은 뭐예요? 마이너스 10%까지는 봐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하기 쉽게 현대자동차도 만약에 만원이고, 계산하기 쉽게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만원이에요. 근데 4개월 뒤에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까지 제가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9,100원에 끝나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500원에 끝났다 해도 수익률을 5%를 준다는 거죠. 5%를. 원금의 5%를.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이해되시나요? 이 뜻이 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8,000원에 끝났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100원에서 끝났다고 하면 요거는 조건에 안 들어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안에 끝나야 하는데 조건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8개월로 넘어가요. 그 다음 8개월로. 근데 8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여기 이상에서 끝났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0%로 올라가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4개월 안에 만약에 조기 상환이 된다고 하면 5%를 주고요. 8개월 뒤에 조기 상환하면 10%. 그러니까 개월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원금 비부장형의 스텝다운 상품은 얼추 이래요. 얼추 이래요. 그래서 여기 그 ELS 상품은 주가가 내려가도 일단 이익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년째 될 때는,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해도 봐주는데, 이제 2년째 되는 날에는 마이너스 15%까지 봐줘요. 그리고 3년째 되는 날에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했어도 수익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ELS라는 상품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잽싸게 이거를 끄고 다른 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 혹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채권 투자 많이들 하는데, 수정님 채권에 대해서 아시나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제가 오늘은 맛보기로만 ELS라는 채권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들 이제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채권. 그렇죠. 예. 제가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신문에서는 뭐 물가 연동 국고채 어쩌고저쩌고 하면 설명하는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알기에는. 예.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첫 번째로 어디에서 돈을 끄죠? 은행에서 돈을 끄죠. 은행에다가 돈을 끄면 나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주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돈을 유입을 할까요?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을 하죠. 주식을 발행을 하면 이자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사라 하면 이것도 역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을 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을 하면 국공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MJ님 이해되시나요? 수정님 이해 안 돼요? 네. 어렵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래야 신문을 보면 아하,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채권의 매력이 뭐냐면, 채권도 이제 가격이 있어요. 주식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들 생명과학이 2,000원이죠. 채권도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그러면 채권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주는데, 요 이자가 대부분 이제 은행은 1년 뒤나 2년 뒤 이렇게 주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표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니면 6개월마다 중간에 이자를 줘요. 채권은 이자를 줘요. 중간에 이표채를 해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채권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수정님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를 처음에 이제 채권이 이제 처음에 발행하면 이제 10,000원에 발행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10장을 샀어요. 10장. 그럼 얼마예요? 수정님은 국공채를 10만원치를 어떻게 했어요? 청약을 해서 매수를 했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이 국공채의 조건이 뭐냐면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4%를 주고 그리고 이표채가 6개월. 수정님이 한국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국공채를 샀는데 처음에 발행했을 때 이 채권 하나 가격이 1,000원이 아니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채권을 10장을 샀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10만원치를 매수를 했죠. 수정님. 네. 근데 그 국공채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만기가 1년이고 그리고 이자가 4% 그리고 이표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 해서 조건이 이거예요. 근데 수정님이 요거를 1월 1일 날에 10만원치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3월 1일 날이 되니까 채권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11,000원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이. 자, 수정님이 1월 1일 날에 10만원치 채권을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세가 한 장당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10,000원짜리를 10장을 샀는데 10만원치 매수를 했는데 3월 1일 날이 되니까 요 채권 가격이 하나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1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 금액이 11만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그 채권의 조건이 1년 동안 맡겨놔야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수정님은 2개월 만에 시세차익 10%를 얻죠. 이해되시나요? 자, 봅시다.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국민은행보다 더 안전한 데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예요. 왜냐? 은행은 국가의 신용도가 더 높죠. 농협이나 그런 데보다는. 예금자 보호법이 뭐 된다고 해도 국가가 망하면 농협이나 국민은행도 다 망하죠. 근데 1년에 4% 주는 이제 국공채였는데 수정님이 운이 좋게 국공채 요 시세 가격이 올라서 2개월 만에 시세 차익을 10%를 먹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죠. 요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시세 차익 10%를 먹고 바로 채권을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엑셀 파일로 뭘 하나를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신문에서 국공채 뭐 30년물, 뭐 20년물, 물가 연동 국고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크게.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자, 지금 이제 보이는 요게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만기가 20년짜리 채권이에요. 20년짜리 채권인데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발행을 했을 때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요 10,000원 했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1,632원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국공채가 발행한 날짜가 2011년 12월 달에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국공채로 16% 수익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님이나 뭐 MJ님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20년물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가 2011년 12월이거든요. 요때 처음에 만약에 청약을 했다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지금 수익률이 16% 됐다는 거예요. 16%. 16% 수익에 제가 아까 뭐랬죠? 6개월마다 이자를 주죠. 4%. 그러면 거의 이제 8%인데 그럼 따지고 보면 토탈 20% 넘게 수익률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정말 부호가들은 이런 채권을 은용해서 많이들 이제 시세 차이를 얻고 재테크를 하죠.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점이 뭐냐면 요 국공채 20년물은 최소 입찰 단위가 1억 원 이상입니다.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고 물가 연동 국고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신문에서 이제 뭐 채권을 가지고 뭐 재테크하는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 강의가 이제 생각이 나겠죠. 예. 자, 5분 쉬고 하겠습니다. 5분 쉬고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수업은 다음 강의는 이제 제가 봤던 추천 종목하고 이제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댓글 안 다시는 거 보니까 좀 강의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강의인데 예수님 반갑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카페 가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카페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지마 여기선 곤란하단 말 사람들이 좀 문 닫고 뭐가 그리 부끄러워